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반려견 최고의 성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캔넬클럽에서 지도에서도 찾기 힘들 만큼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 온 진돗개 한 마리가 전문가들을 발칵 뒤집어 놨기 때문인데요. 진돗개를 처음 마주한 수백 명의 전문가들은 수천만 원짜리 혈통 검사도 필요 없다며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심지어 몇몇 전문가들은 핏불테리어보다 더 위험하다며 경고하기까지 했고, 해당 소식은 영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놨는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이 진돗개를 등록하면 영국의 모든 공원과 거리가 지옥이 될 것이라며 난리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에게 외면받던 이 진돗개는 단 한 번의 시연에서 보여준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영국 150년 전통의 반려견 최고 성지를 완전히 뒤집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진돗개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줬던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캔넬클럽 신규 품종위원회 전 위원장으로 지냈던 매그 카펜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피아와 함께 겪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 저희 집 정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평소처럼 오후 티타임을 즐기고 있는데 손녀 소피아가 자신의 진돗개와 함께 놀러왔죠. 그날따라 유난히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정원에 장미들이 만개해 있었고 진돗개는 그 사이를 우아하게 거닐고 있었죠. 햇살 아래에서 진돗개의 새하얀 털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문득 이 아름다운 견종이 어떻게 영국에서도 인정받게 됐는지 되돌아보게 됐어요. 소피아는 멀리서 해피를 불렀고 그 이름을 듣자마자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왠지 궁금해져서 물어봤죠. 소피아, 왜 하필 해피라고 이름을 지었니? 소피아는 진돗개를 향해 사랑스러운 시선을 보내며 대답했어요. 주인을 향한 깊은 충성심과 가족을 지키려는 강한 보호 본능 때문에 가족에게 행복을 선물해 줄 것 같아서 해피로 지었다는 거예요. 소피아의 대답에 제가 환하게 웃자 이어서 제게 질문을 하더군요.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진돗개가 영국에서도 유명한 견종이 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캔넬클럽 위원장이었다고 했잖아요. 마침 소피아가 궁금한 듯 물어보더군요. 소피아의 질문을 듣고 있자니 제가 영국 캔넬클럽의 신규 품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저는 소피아에게 어떻게 해서 진돗개가 유명한 견종이 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제가 다니던 캔넬클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캔넬클럽이자 1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기관에서 일했던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거든요. 영국 캔넬클럽에서 진돗개가 공식 품종으로 인정받게 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견종을 등록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거든요. 영국 캔넬클럽은 단순한 애견 단체가 아니었어요. 1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었죠. 오죽하면 최근 찰스 3세 국왕이 직접 로열 칭호를 하사할 정도니 그 권위가 아주 대단했죠. 그래서 왜 그렇게 전 세계에서 영국 캔넬클럽에 등록되길 원했냐고요? 왜냐하면 영국 캔넬클럽에 등록되면 견종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평범한 강아지의 가격이 100만 원에서 무려 1000만 원까지 상승하는 일도 있었죠. 세계 각국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자국의 견종을 등록하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 캔넬클럽의 인증을 받으면 강아지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크로프트 쇼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졌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한 특권이었죠. 전 세계의 모든 견종들이 크로프트 쇼 참가를 꿈꿨지만 영국 캔넬클럽의 공인 없이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영국 캔넬클럽의 공식 인정을 받는다는 건 한 나라의 문화적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같았어요. 견종 하나가 인정받는 것이 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이런 이유로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견종을 등록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그런 영국 캔넬클럽에서도 진돗개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어떻게 진돗개가 영국의 공식 품종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소피아의 요청에 저는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이야기는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어린 시절부터 강아지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작은 견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그 열정을 인정받아 캔넬클럽에서 일하게 됐죠. 전 세계의 다양한 품종들을 만나고 연구하면서 새로운 품종을 발굴하고 인정하는 일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 여행을 가게 됐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한 한옥에 머물게 됐는데 그곳에서 진돗개와 처음 만났죠. 아침 일찍 일어나 한옥 마당을 거닐다가 우연히 마주친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더군요.
처음 본 순간부터 달랐어요. 그동안 수많은 견종들을 봐왔지만 진돗개의 모습은 특별했죠. 우아하면서도 늠름한 자태, 맑고 총명한 눈빛,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개의 품격이었어요. 마치 고귀한 혈통을 가진 귀족처럼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죠. 결국 저는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했어요. 경주도 가보고 싶었고 부산의 해변도 가보고 싶었지만 그 한옥에 머물며 진돗개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매일 아침 진돗개와 산책을 했어요. 한옥 근처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이 특별한 견종을 관찰했죠. 다른 견종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대부분의 개들은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애교를 부리는데 이 진돗개는 달랐어요. 묵직한 존재감으로 제 곁을 지키며 걸었고 가끔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죠. 절제된 표현으로 애정을 보여주면서도 스스로의 품위는 잃지 않았어요. 한 번은 길가의 포장마차 아저씨가 진돗개를 보시더니 음식을 던져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돗개는 제가 허락하기 전까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이런 훈련받지 않은 절제력은 정말 특별했죠. 진돗개의 영리함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던져주는 장난감을 가져오는 건 기본이고 숨겨둔 물건을 찾아내는 능력도 탁월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제 기분을 읽는 능력이었어요. 어느 날 안 좋은 소식을 받고 우울해하고 있을 때였는데 진돗개가 조용히 다가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더군요. 이런 섬세한 감정 교감 능력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렇게 2주간의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직 진돗개와만 시간을 보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걷고 놀고 쉬었어요. 때로는 마당에서 책을 읽는데 진돗개가 옆에 앉아 같이 햇볕을 쬐곤 했죠.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고귀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결국 캔넬 클럽의 위원장이 되자마자 진돗개를 영국의 정식 품종으로 등록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그리고 마치 운명처럼 그때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진돗개를 세계적인 품종으로 등록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저는 즉시 이건희 회장과 연락을 취했고 그렇게 우리의 특별한 여정이 시작됐죠. 이건희 회장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그의 눈빛에서 진돗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그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이건희 회장은 저에게 진돗개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을 때였다고 하더군요. 해외 언론들이 한국을 개고기를 먹는 야만적인 나라로 묘사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했죠.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개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세계 각국의 수많은 개들을 키워본 경험을 통해 진돗개야말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최고의 견종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죠.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전 세계를 다니며 여러 견종들을 연구했지만 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충성심과 희생정신에서는 진돗개를 따라올 수 있는 견종을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더구나 진돗개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특히 가장 큰 굴욕을 겪은 건 일본 도쿄 견종협회에서였다고 하더군요. 이건희 회장이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그의 목소리에서 당시의 분노가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들은 우리의 진돗개를 시바견에서 파생된 품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말씀에는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어요. 수천 년간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진돗개의 역사를 그들은 한순간에 부정해버렸죠. 그 억울함은 당연했어요. 도쿄 견종협회는 근거도 없이 진돗개를 시바견의 아종이라 주장하며 한국 원산지 등록을 거부했거든요. 외견상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세월 함께한 진돗개의 독자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이건희 회장은 하지만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저는 그때 멈추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죠. 라는 말을 하면서 그 뒤론 직접 행동에 나섰다고 했어요. 진도로 내려가 수개월간 머물며 순종 진돗개를 찾아 나섰다고 했죠. 처음에는 30마리를 선별했고 이를 150마리까지 늘려가며 순수혈통 확립에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이건희 회장이 들려준 연구 결과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진돗개의 DNA를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러시아와 북한 지역의 늑대와 가장 가까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한반도는 대륙과 이어져 있어서
늑대의 유전자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일본 열도는 빙하기 이후에 수면이 상승하며 고립되었거든요. 그래서 시바견은 독자적인 진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희 회장은 이런 연구 결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진돗개가 얼마나 독특하고 순수한 혈통을 지녔는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진돗개의 해부학적 특징들은 다른 개들과 확연히 달랐죠. 이빨 모양, 발가락 수 등 모든 면에서 고유한 특성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들이 쌓이자 도쿄 견종협회도 더 이상 진돗개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 없었겠죠. 마침내 진돗개의 한국 원산지를 인정했고 이는 세계 진돗개 품종 등록의 첫걸음이 되었죠. 이 말을 들으니 저는 더더욱 진돗개를 영국의 케넬클럽에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렇게 영국 케넬클럽에 진돗개를 등록하기 위해 이건희 회장과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영국 케넬클럽의 품종 등록은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어요. 심사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고 확신한 채로 심사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저마저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반대파들의 논리는 상당히 그럴듯했어요. 진돗개가 가진 야생적 특성을 문제 삼았어요. 인위적으로 교배된 서양의 개들과 달리 자연 발생종인 진돗개는 수렵성이 강하고 영역의식이 뚜렷하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답답했어요. 물론 진돗개가 멧돼지까지 사냥할 수 있는 용맹한 견종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걸 위험하다고만 보는 건 너무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능력이 있기에 산악 구조나 수색 활동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건데 말이에요. 실제로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해서 주인을 구한 사례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반대파들이 그 순간 누구보다도 더 답답했어요. 하지만 반대파들의 주장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진돗개는 야생성이 너무 강해서 위험합니다. 충성심도 낮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일 수 있죠. 심지어 이 정도 힘이면 주인도 공격했을 때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반대파 전문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 정도면 핏불테리어가 갖고 있는 것 이상의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 더더욱 위험하다는 걸 위원장이나 된 사람이 모릅니까? 또 다른 전문가가 거들었어요. 핏불테리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견종을 등록하자는 겁니까? 그는 계속해서 걱정된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핏불테리어는 적어도 오랜 기간 선별 교배를 통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도록 개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는요? 야생에 가까운 견종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점은 핏불과 비슷한데 오히려 더 강한 힘을 가졌다면 얼마나 치명적일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파들은 이어서 각국의 위험견 규제 사례들을 언급하며 진돗개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강조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이미 강한 견종들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강력한 견종을 공식 등록하자는 겁니까? 이건 정말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계속됐어요. 만약 진돗개가 도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공격성을 보인다면 그 결과는 다른 어떤 견종보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거죠? 그 이외에도 수많은 질문에 모두 답변을 되받아쳤지만 그래도 반대파들을 설득하기엔 부족했는지 그들의 생각을 꺾지 않더군요. 하지만 이런 반대들이 오히려 저와 이건희 회장을 더 물러설 수 없게 만들었어요. 반대파들의 반박이 강해지자 저는 저를 위탁사육자로 지정해서 진돗개가 위험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내겠다고 했죠. 그렇게 말하니 갑자기 심사장은 조용해지더군요. 원래 캔넬에서는 새로 등록할 견종을 몇 년 동안 키워보고 품종에 등록해도 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하거든요. 반대파들이 자신들이 진돗개를 맞게 될까봐 두려워서 반대를 한 것일 텐데 제가 직접 키워본다고 하니 뭐라고 반박을 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수컷 1마리와 암컷 5마리의 진돗개를 받아 3년 동안 사육해보면서 순종 혈통으로 공인받기 위해 진돗개의 특성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는 이건희 회장과 진도군청 한국 측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진돗개를 키우는 건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아이들의 이름은 한국식 의미와 뜻을 담아 대박이와 별이, 보리, 행복이, 사랑이로 지었어요.
그렇게 진돗개 5마리를 키우면서 처음 며칠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키워본 어떤 견종과도 전혀 달랐거든요. 레브라도는 항상 활발하고 골든 리트리버는 늘 친근했지만 진돗개는 달랐어요. 집에 데려온 첫날, 이 녀석은 마치 오래된 저택의 귀족처럼 차분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더군요. 제가 키워본 다른 강아지들은 새로운 환경에 들뜨거나 불안해했는데 이 녀석은 달랐어요. 1시간가량 집을 탐색하더니 바로 적응하기 시작했죠. 키우면서 특히 놀라웠던 건 지능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처음으로 앉아라고 명령했는데 바로 알아듣고 앉는 거예요. 엎드려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품종이든 상관없이 다른 강아지들은 보통 며칠씩 훈련이 필요한데 이 녀석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따라했어요. 오죽하면 순간 저도 모르게 어머나 하고 소리까지 질렀다니까요. 게다가 산책할 때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평소엔 말도 잘 듣고 점잖은데 들판에 나가면 본능이 깨어나는 듯 했죠. 한 번은 산책 중에 멀리서 다람쥐가 보였는데 순식간에 사냥개로 변신하더니 쏜살같이 달려갔어요. 그때 처음 알았죠. 이 얌전한 녀석이 이렇게 날렵하고 용맹스러울 수 있다는 걸요. 심지어 어느 날은 땅을 파더니 두더지를 찾아내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런 부분에서 사냥개의 습성이 나타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반대파들이 걱정하는 주인을 공격하는 듯한 습성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진돗개들은 집 밖에서는 거의 짖지 않는데 누군가 저희 집에 방문하면 마치 다른 개로 바뀐 것처럼 경계하며 짖었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예상한 대로 충성심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느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청결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다른 개들은 산책하다가 아무 데서나 마킹하고 보리를 보는데 이 녀석은 달랐어요. 집에서 한참을 걸어 나가서야 겨우 보리를 봤죠.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진돗개의 타고난 습성이더라고요. 1년 넘게 키워보고 나서 알게 된 거지만 진돗개들은 자신과 주인의 영역 안에서는 자신의 배설물들로 더럽히는 걸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게 느껴지더군요. 한 번은 이틀 연속으로 폭우가 내려서 녀석들의 산책을 못 나간 적이 있었어요. 보통 개들은 참지 못하고 실내에서라도 보리를 보는데 녀석들은 끝까지 참더라고요. 비가 그치고 산책을 나갈 때까지요. 이건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보이는 행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돗개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때 정말 미안하고 안쓰러웠어요. 그 뒤로는 비가 올 것 같은 날이면 미리 산책을 다녀오거나 우비를 씌워서라도 데리고 나가고 왔습니다. 놀라운 건 집 안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장난감은 항상 한 곳에 모아두고 털도 스스로 핥아서 깔끔하게 관리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고양이가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어요. 보통 다른 강아지들은 집에만 오면 난장판을 쳐놔서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덕분에 개 특유의 냄새도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 사건 없이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진돗개를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죠. 어느 날은 제가 너무 바빠서 딸에게 진돗개 산책을 부탁했어요. 아침부터 영국 캔넬클럽 등록 관련 서류 작업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딸은 평소에도 대박이를 무척 좋아해서 흔쾌히 산책을 맡아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딸의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산책 중에 대박이가 갑자기 앞으로 세게 달려가는 바람에 줄을 놓쳤다는 거예요. 딸은 울면서 엄마, 어떡해요. 저 때문에 대박이가 사라졌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리 맨날 가던 산책길이라고는 하지만 낯선 환경에서 대박이가 길을 잃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죠. 하던 서류 작업도 내팽개치고 차키를 잡았어요. 딸에게 어디서 놓쳤어? 라고 물으니 집에서 30분 거리의 공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즉시 공원으로 달려갔어요. 딸은 이미 얼굴이 새빨개져서 울고 있었죠. 저희는 곧바로 공원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대박아! 하고 목이 쉬도록 외치면서요. 공원 주변의 거리들도 샅샅이 훑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진돗개 한 마리 보셨나요? 라고 물어봐도 되돌아오는 말은 진돗개가 뭔데? 라는 반응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2시간이 지나도록 대박이를 찾았지만 털끝도 보이지 않았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딸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어요. 저도 안절부절 못했죠. 근처 경찰서에도 신고했고 주변 동물병원에도 연락했어요.
혹시 몰라서 동네 게시판에 실종경 공고도 올렸죠. 3시간째 저희는 반경을 넓혀가며 찾아다녔어요. 딸아이는 자책하며 계속 울었고 저는 딸을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까맣게 겁에 질려 있었죠. 대박이는 무사할까, 배고프진 않을까, 다치지는 않았을까 하면서 온갖 걱정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렇게 저희는 1시간을 더 돌아다니다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집으로 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대박이는 집 마당에서 아주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죠. 그것도 정원의 구석진 곳에 마치 자신만의 화장실을 만들듯 깔끔하게 말이에요. 솔직히 집을 이렇게 찾아올 줄 몰랐어요. 30분 정도 거리면 3km 가까이 되는 거리잖아요. 딸이 뒤따라 집에 도착했을 땐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달려와 대박이를 껴안았어요. 너 도대체 어떻게 집을 찾아온 거야? 하면서 대박이를 껴안으면서 딸이 묻는데 솔직히 저도 그때 진돗개의 놀라운 능력을 실감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진돗개의 뛰어난 귀가 본능 때문이었어요. 이 녀석들은 후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먼 거리에서도 집과 주인의 냄새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찾아온다더군요. 게다가 한번 다녀간 길은 절대 잊지 않는 기억력까지 있었어요. 그 후 한국에서 새로운 주인에게 팔려갔다가 7개월 후에 원래 주인의 집을 돌아갔다는 사건을 알고 나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 거리가 무려 300km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충성심과 기특함 그리고 백구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하니 눈물이 절로 났었어요. 저는 이렇게 특별한 경험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진돗개가 얼마나 독특하고 가치 있는 견종인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사실 진돗개를 만나기 전에는 셰퍼드나 도베르만 같은 군견들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돗개를 키우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독일 셰퍼드는 군견으로 유명하잖아요. 훈련성이나 충성심이 최고라고들 하죠. 하지만 대박이의 영리함은 그 이상이었어요. 셰퍼드는 명령에 잘 따르는 게 장점이지만 대박이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더라고요. 이번 같은 경우만 봐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집을 찾아온 거잖아요. 게다가 도베르만도 정말 영리한 견종으로 손꼽히죠. 하지만 대박이와 비교하면 달랐어요. 도베르만은 경계심이 너무 강해서 낯선 상황에서 예민해지기 쉽거든요. 반면에 대박이는 침착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더라고요. 허스키도 끈기와 인내심으로 유명한 견종인 걸 아시나요? 극지방을 달리는 썰매견으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대박이의 귀가 본능은 그 어떤 허스키보다도 뛰어났어요. 허스키는 체력과 인내심이 대단하지만 한 번 길을 잃으면 돌아오기 힘들어 하거든요. 이렇게 다른 유명한 견종들과 비교해보니 진돗개가 얼마나 특별한 견종인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대박이는 각 견종들의 장점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더해 진돗개만의 독특한 특성까지 지니고 있었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진돗개에 대해서 감탄하던 도중 한국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확인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그 자료에는 진돗개의 충성심을 입증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집에 불이 났을 때 아기를 구한 진돗개, 주인이 실종됐을 때 며칠을 굶어가며 찾아다닌 진돗개, 주인이 돌아가신 후에도 몇 년간 무덤을 지킨 진돗개의 이야기까지 한두 개가 아니더군요. 쌓여있는 자료들을 양을 보면 하루 이틀 봐서 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는 대박이와 별이, 보리, 행복이, 사랑이를 3년간 키운 후에야 드디어 영국 캔넬클럽에서 진돗개의 품종 등록을 위한 발표를 하게 됐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준비한 자료를 펼쳤죠. 캔넬클럽의 품종 등록 기준은 정말 까다로웠어요. 성격, 지능, 훈련 가능성, 신체적 특성까지 모든 면에서 우수성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제가 말을 시작하자 반대파들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요. 먼저 품종 등록의 첫 번째 기준인 가정 적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돗개는 어린 아이들과도 잘 지내요. 과도하게 친근하지도 지나치게 경계하지도 않는 완벽한 균형감을 가졌죠. 놀이 욕구도 적당해서 실내 생활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오면 즉시 가족을 보호하죠. 이런 균형 잡힌 성격은 현대 사회의 반려견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어서 진돗개의 지능과 훈련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두 번째 기준인 훈련 면에서는 어떤 견종보다도 뛰어납니다. 복잡한 명령도 단 몇 번 만에 이해하죠. 고난도 훈련도 빠르게 습득합니다.
놀라운 건 이해력뿐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냥할 때는 날카로워지지만 집에서는 얌전하게 지내죠. 이런 상황 판단력은 도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자질이 됩니다. 이 판단력은 자신이 공격해야 될 때와 아닐 때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한 후에 또렷하게 진돗개는 위험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반응들을 보여줬죠. 그들은 제 말에 아무 말 못한 채 슬금슬금 제 눈을 피하면서 밑을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힘입어 실용적인 면에서도 진돗개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세 번째 기준인 관리 용이성 측면에서도 탁월합니다. 진돗개는 특이하게도 침을 거의 흘리지 않아요. 털은 이중모라 관리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털을 다듬는 습성이 있어 위생적이죠. 또한 짖음 수준도 적정해서 도시 생활에 적합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적응력입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서 예민할 수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지내요. 이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환경에서 반려견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의외로 반대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따지듯 질문하지도 않았죠.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진돗개의 균형 잡힌 성격과 뛰어난 적응력에 대한 설명에서는 메모를 하는 심사위원들도 있었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진돗개가 캔넬클럽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조금씩 심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2주 뒤, 드디어 최종 심사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별이를 데리고 심사장으로 향했죠. 이날은 진돗개의 훈련 수행 능력을 직접 보여줘야 했어요. 심사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심사위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와 별이를 향했어요. 자, 이제 진돗개의 기본 훈련 능력을 보여주시죠. 심사위원장이 말했어요. 별이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씩씩하게 앞으로 나섰죠. 기본적인 앉아, 기다려는 물론이고 엎드려, 일어서 같은 동작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심지어 왼쪽으로 돌아, 뒤로 가기 같은 복잡한 동작도 한 번에 이해하고 따라하는 모습에 심사위원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물건 가져오기 테스트였어요. 심사위원이 던진 장난감을 물어오는 건 기본이고 특정 물건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만 골라서 가져오는 영리함까지 보여줬거든요.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사장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군견으로 훈련 중이던 체구가 크고 힘이 넘치는 점원 셰퍼드가 갑자기 흥분해서 심사위원을 향해 달려드는 거예요. 이 셰퍼드는 평소에도 공격성이 강해서 훈련사들 사이에서도 주의해야 할 개체로 평가받던 녀석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얼어붙었고 그 개를 제지하려는 트레이너의 절박한 외침도 들렸어요. 그 순간 별이가 믿기 힘든 행동을 보여줬어요. 제 명령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는데도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그 사이에 뛰어들었어요. 자기 몸집의 2배는 되는 셰퍼드 앞에서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더니 낮고 강한 울음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난폭한 셰퍼드도 만만치 않았죠. 서로 으르렁거리며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별이의 눈빛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강한 기세로 셰퍼드를 압박했죠. 결국 셰퍼드가 먼저 고개를 돌리고 천천히 물러났어요. 이렇게 빠른 순발력과 정확한 상황 판단력은 처음 봤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감탄했어요. 게다가 골칫덩어리인 저 녀석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진정시키다니 정말 놀랍군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상황이 진정된 후에도 별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심사위원과 셰퍼드 사이에서 경계하는 자세를 유지했거든요. 이 긴박했던 순간이 지나고 별이는 남은 훈련 과정도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장애물 통과, 원거리 제어, 물건 찾기까지 모든 테스트에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심사위원들은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해댔어요. 이 사건은 진돗개의 뛰어난 판단력과 침착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단순한 훈련이나 명령 수행을 넘어서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진돗개의 지능과 성품을 완벽하게 보여준 순간이었죠. 그날의 별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돗개라는 견종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줬답니다. 그 후 결국 진돗개에 대한 품종 등록 찬반 투표는 캔넬클럽 대의원 30명 중 2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진돗개는 영국 캔넬클럽의 197번째 공식 품종으로 등록됐어요. 그 순간 저는 기쁜 나머지 눈물이 고이더군요.
단순한 품종 등록 이상의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이후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이건희 회장이 바라던 대로 유럽권에서 비치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야만적인 나라가 아니라 동물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BBC를 비롯한 영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진돗개를 소개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도그쇼인 크러프트 대회에서는 2위를 차지하는 성과까지 이뤄냈죠.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였어요. 영국 전역에서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많은 영국인들이 단순히 개를 키우는 것을 넘어 진도와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들은 진돗개를 입양한 후 직접 진도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영국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의 자제가 진도에서 한 달간 머물며 진돗개의 역사를 공부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차 깊은 문화 교류로 발전해 갔어요. 특히 크러프트 애견 대회에서의 성과는 정말 대단했어요. 수백 년의 혈통을 자랑하는 유럽의 명견들 사이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했을 때 전문가들은 진돗개의 우아한 자태와 뛰어난 기품에 찬사를 보냈죠. 심지어 유럽의 저명한 개 행동학자들은 진돗개의 특별한 성격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성질이 좋고 영리하며 훌륭한 개다. 품성이 좋은 가족용 반려견이 될 것 같다. 아름다운 털을 가지고 늠름한 자태가 인상적이다 라는 평가가 쏟아졌죠. 이제 다시 소피아와의 대화로 돌아가 보면 그날 마당에서 보았던 해피의 모습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와요. 20년이 지난 지금 영국에서는 진돗개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소피아는 할머니, 그럼 진돗개가 이렇게 유명해진 건 다 할머니 덕분이네요. 라고 하더군요. 소피아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과예요.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진돗개 자체가 가진 특별한 매력 덕분이죠. 지금도 영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진돗개를 키우고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함께 나누고 있죠. 진돗개를 통해 시작된 문화적 교류는 이제 더 넓은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런던 교외의 한 마을에서는 매년 진돗개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더군요. 진돗개 견주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한국 음식을 맛보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축제로 발전했죠. 심지어 이 축제를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영국인들도 많아졌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진돗개의 행동 특성과 한국의 애견 문화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의 전통적인 개 사육 방식이 현대 반려동물 문화에 주는 시사점을 연구하고 있죠. 특히 기쁜 건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개는 품종이 될 수 없다는 편견 어린 말을 듣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의 진돗개처럼 독특하고 가치 있는 견종이 또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곤 하죠. 저는 지금까지도 진돗개를 가장 사랑한답니다. 혹시 진돗개를 키워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키우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